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고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아픔인 건 알지만 멀게만 느껴졌던 그날이 저에게도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제 곁을 떠나버린 아픔을 겪었는데도 이 세상은 조금의 변화도 없네요. 저 또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애써 아픈 감정을 숨기고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에 몸을 싣고 각자의 사연을 짊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의 틈에 껴서 매번 해오던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겪었던 아픔 또한 조금씩 무뎌지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적으로 부부관계였던 남편과 3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나 없이 착해 빠진 모습에 반해 결혼을 선택했었고 함께 살아오면서도 제가 남편을 선택한 거에 대해 조금도 후회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평탄할 것만 같았던 제 삶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오게 된 건 엄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부터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소화도 잘 안 되시고 입맛도 없으신지 끼니를 거르시게 되는 일이 많아지셔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나이가 들면서 운동 부족으로 인해 찾아온 우울증 비슷한 증상 같다며 그때부터 산에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셔서 최대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엄마가 건강관리만 잘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저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었어요.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셨던 엄마를 볼 때마다 체중이 눈에 띄게 빠지는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함을 느껴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산을 자주 다니시기는 했지만 운동량에 비해 급격하게 빠지는 체중은 저에게 불안함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운동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엄마를 모시고 강제로 정밀 건강검진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불안했던 마음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고 엄마는 이미 손을 쓰기에도 힘들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위암 4기 판정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예상치 못했던 진단 결과에 서로 바라만 볼 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수 있냐고 물어봤지만 의사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암세포가 다른 곳에 전이가 됐을 가능성이 클 것 같다면서 말을 아끼셨어요. 병원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가 되기 전에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권장했지만 엄마는 의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봤어요. 의사는 아주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은 엄마의 의지에 따라 생명이 연장될 수도 단축될 수도 있는 거라면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래야 1년 이내로 보셨습니다. 반대로 항암 치료를 받는다면 암세포가 자라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더 나아가 기적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엄마에게 치료를 적극 권장했어요. 저 또한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입원 수속을 받기 위해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엄마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게 말이 돼? 엄마는 나만 놔두고 떠날 자신 있어? 기적이 있을 수도 있다잖아. 서둘러 입원 절차 밟으면 살 수도 있다는 말인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야? 나는 아직 엄마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치료받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마. 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다는 얘기잖아. 엄마는 그런 기적 따위 내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만 지내고 싶지 않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다 기력까지 전부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되면 엄마가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니? 앞으로 엄마에게 남은 시간 가치 있게 쓰고 싶어. 그러니 너도 엄마의 결정에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서로가 바빠 함께한 시간도 적은데 우리 여행이나 가자. 제가 병원에서 엄마를 붙들고 애원을 했지만 결국 항암 치료받는 걸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고 앞으로 필요하게 될 약만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듣게 됐는데 계속해서 제 심기를 자극시키는 말들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사돈이랑 일주일 정도 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정말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니? 아예 마음을 정리했나 보구나.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떠난다곤 하지만 막상 사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 내 마음도 참 씁쓸하구만. 나도 나중에 사돈의 길을 따라갈 걸 생각하니 나도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될 것 같더라. 그런데 현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지.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행을 옮기기에는 결정적으로 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니. 사돈께서는 사돈어른이 남기고 가신 재산이 있으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 눈 감을 때까지 모아놓은 재산 다 쓰고 떠나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있잖아. 건물 임대료만 받아먹어도 그게 얼마니? 그 건물의 가치가 90억 정도 된다더만. 그거 처분해서 남은 시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눈 감아도 후회는 없을 것 같네. 어차피 그 재산 너한테 전부 다 떨어질 텐데 술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하루빨리 넘겨주면 참 좋겠다. 우리도 사돈 덕 좀 보면서 살아도 되잖니?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아마 사돈이 떠나기 전에 우리한테 뭐 좀 남겨주고 가겠지? 아, 엄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세요? 아, 제발 생각 좀 하고 말을 해요. 오빠는 왜 엄마한테 큰 소리야? 엄마는 현실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 어찌됐든 새언니한테 그 많은 재산이 남겨지는 건 맞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왜 오빠가 예민하게 반응해? 언니, 저희 엄마 말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돈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할 거예요? 아가씨,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뭘 어떻게 할 거냐니. 내가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고. 어머님이 방금 저에게 하신 말은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좀 나눠달라는 거잖아요. 남은 인생 돈에 쪼들리지 않고 펑펑 쓰면서 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이런 기분으로 더 이상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일어나 볼게요.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모두들 알게 되면서부터 얼굴만 보면 돈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시댁 집안 사람들은 저희 엄마가 하루빨리 떠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이 옆에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 가족들과 저와의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시댁에서 뛰쳐나온 저를 뒤따라온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야, 솔직히 우리 가족만 잘못이 있다고 할 순 없잖아. 장모님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돈 얘기가 오고 간 거고 그 많은 재산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다들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그만큼 우리 가족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아, 그래서 엄마가 떠나시고 남기신 재산을 어떻게 쓸지 그런 고민을 벌써부터 하고 있었던 거야?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었으면 돈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겠지. 우리 엄마 아직 건강하시고 멀쩡해. 그리고 당신 집안에는 땡전 한 푼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김칫국 좀 그만 마시라고 해. 엄마가 위암 사기 판정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 시모는 얼굴만 보면 엄마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매번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넘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건물을 욕심내고 있는 게 눈에 보였고 신우 또한 시모를 거들면서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경우 처음에는 장모님을 많이 걱정해주고
시모와 신호가 저에게 말실수를 했을 때 따끔하게 한마디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형식적인 말들만 반복을 했어요. 화가 커지는 걸 막으려고 귀찮아서 하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말투로 저를 걱정하는 척 편을 들어주고 있었죠. 제가 평소에 알던 남편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에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또다시 엄마의 재산 얘기가 나오면서 참고 참았던 제 감정은 결국 터져버리게 되었고 그날 이후 시댁에는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보면 또 엄마의 재산 얘기가 나올 게 뻔하고 나는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싫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당분간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부는 원래 말수가 적긴 했었지만 그래도 말실수를 했으면 한마디 정도는 해줄 법한데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과일에만 집중하고 계시길래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어요. 순하고 착한 남편의 모습만 보고 결혼을 했던 3년의 시간이 점점 후회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부부 금실에도 결국 금이 가게 되었네요. 시댁에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고 난 이후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했고 그런 관계가 지속되는 생활이 답답해서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내겠다는 메모 한 장 남겨두고 간단히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분명 메모를 확인했을 텐데도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주지 않았어요. 엄마 하나 신경 쓰는 것도 벅찬데 남편까지 저를 힘들게 하니 제 속은 말이 아니었죠. 그렇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연락을 전부 차단한 뒤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엄마와 저녁을 함께 하기 위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얼굴을 비추고 있길래 현관문을 열어 그동안 연락 한 통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기분 나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남편은 들어가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다며 제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한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동안 너한테 연락을 안 했는지 알아? 나도 너랑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많은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너는 우리 가족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서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장모님 건강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자연스럽게 재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있을까? 장모님, 제 말이 틀렸어요?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희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의논? 그게 무슨 의논이야. 당신 식구들의 일방적인 생각 아니었어? 우리 엄마가 하루빨리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했으면서 왜 내 탓으로만 돌리는 건데? 당신 집안 식구들의 생각만 얘기하려고 한 달 만에 나타난 거면 그냥 돌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 장모님,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 가족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장모님도 저희가 걱정해주는 게 연락까지 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데? 아예 집에는 들어오지 않을 생각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순 없잖아. 그럼 처음부터 잘하던가. 내 기분은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우리 엄마 건강이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왔니? 남편은 저에게 언제까지 엄마 집에만 있을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 또한 목소리가 계속 높아졌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남편과의 대화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만 돌아가 달라고 했지만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알던 남편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또한 후회스러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앞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을 거침없이 뱉었습니다. 장모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면 서둘러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과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네는 한 달 만에 찾아와서 병자인 나에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게야? 그리고
내 재산을 왜 자네 집안에서 탐을 내는 건데? 내 딸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내 집에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있었겠나? 정신머리를 고쳐먹지 않는데 뭘 달라는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게. 전에 우리 가족에게 보였던 자네 집안 식구들 모두의 태도가 가식적인 모습이었다는 걸 내 몸이 안 좋아지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네. 차라리 우리 딸의 인생을 망치는 존재들이라면 이혼하고 내 딸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 아니겠나? 썩 내 앞에서 꺼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게. 정아, 너도 저놈과 그만 끝내거라. 들었지? 나 또한 너랑은 그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떻게 된 게 우리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돈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할 말이 그렇게 없어? 다들 우리 엄마 재산만 눈독 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있겠어. 우리 엄마 재산에 눈독 들이는 너희 집안 꼴도 보기 싫어. 저는 남편과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 강제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밖으로 내보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남편과 몸싸움을 벌였어요.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을 닫지 못하게 끝까지 붙들면서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어떠한 말조차도 섞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차피 처음과 끝은 돈 얘기로 끝날 텐데 굳이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면서 저에게 더 큰 상처가 남겨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남편을 거절한 것도 있었는데 엄마도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버티면서 저와 엄마에게 막말을 쏟아냈던 남편은 경찰이 오면서 더 이상의 막 나가던 행동을 제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돈 앞에는 장사 없다더니 저에게 언제나 자상하고 배려 많았던 남편도 결국 엄마의 재산 앞에선 저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힘든 시간이 지나간 이후 저희 부부는 확실하게 금이 가게 되었고 더 이상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나서 시모에게도 몇 번이나 연락이 왔지만 어차피 전화를 받아도 상처되는 말밖에 없을 것 같아 어떠한 연락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이런 관계를 더 이상 끌지 말고 정리를 할 거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라며 걱정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눈을 감기 전에 남편과의 상황이 해결되는 걸 보고 싶어 하셨어요. 엄마가 바라는 것처럼 저 또한 남편과 더 이상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을 따로 연락해 만났어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무슨 일 때문에 불렀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 서류를 확인하던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더니 제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을 해줄 마음이 없다고 제 앞에서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당신도 나와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봤는데 그 순간 갑자기 카페 문을 열면서 들어온 시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 전화는 끝까지 안 받더니 결국 내 아들과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재산 얘기 좀 했다고 이게 이혼 서류까지 오고 갈 정도로 심각한 일이니? 그럼 저한테 원하는 게 뭔데요? 그냥 서로 솔직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엄마 재산이 가지고 싶다고 대놓고 말을 하세요. 그걸 놓치기 싫으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니세요? 저는 이 사람과 조용히 이혼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나오신 걸 보면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이 사람을 뒤따라 나왔다는 건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달라지는 건 전혀 없고 이 서류를 가지고 나왔을 때부터 확고하게 결정을 내린 상태라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이번에 겪게 되면서 느낀 건 저희 가족의 재산만 보고 결혼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너무 크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던 게 얼마 전에 저희 엄마 집에 무작정 들이닥쳐서 한바탕 난리를 쳤을 때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려고 부른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맞아떨어지니까 더 소름이 돋는데요. 이 사람이 이혼 서류를 찢을 줄 알고 미리 여분을 더 챙겨왔거든요. 오늘 이 서류를 다 찢어버려도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보다 그냥 좋게 정리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냐? 이껏 서류 백날 내밀어봤자 어차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줄 알아? 소송이 몇 년이 걸리던 한번 해보자고. 네가 원하는 대로 쉽게 흘러가진 않을 거야. 그럼 서로 할 말은 끝난 것 같으니까 나 먼저 일어나 봐도 되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미련한 것. 네가 내 아들을 힘들게 한 만큼 그 아픔을 100배, 1000배 되돌려 줄 테니까 조만간 다시 한번 보자고. 그때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주마. 남편과 시모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니 눈앞에 보이는 수십 장의 이혼 서류를 전부 다 찢어버린 뒤 먼저 카페를 나섰습니다. 단호하게 마음먹은 만큼 저 또한 그들을 끊어내기 위해 그날 이후 변호사를 만나 소송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저희 부부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까지 전부 짓밟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죠. 변호사는 소송도 오래가지 않을 거라며 시댁 집안 사람들이 제가 엄마의 많은 재산을 받는 거에 대해 배 아파서 고집 부리는 것밖엔 안 된다면서 현재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송 문제일 뿐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내세울 수 없다며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그들은 의미 없는 싸움이 될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해줬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소송 준비를 하면서 하루빨리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 하루빨리 정리가 되고 암 말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엄마 곁에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의사가 말했던 시간보다 상태가 빠르게 악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에 느낌이 좋지 않아 다시 한번 병원을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순간 담당 의사의 안색이 너무 안 좋게 변했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암세포가 전보다 더 많이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심장에까지 전이가 퍼진 상태라 시간이 지날수록 숨 쉬는 게 힘들어질 거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이미 암세포가 심장에 전이가 돼서 고통스러워 하셨던 거였습니다. 엄마는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였다고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보이셨지만 저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엄마의 건강 문제로 남편과 이혼 소송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되는 일정이 다가오는데 그런 시간들조차 아까웠죠. 엄마 옆에 조금이라도 더 있어주고 싶어 남편한테 소송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다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병원에 다녀오신 이후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어 갔고 결국 며칠 뒤 사경을 헤맬 정도로 많은 고통에 시달리시다가 결국 저를 놓지 않으려 했던 손에 힘이 풀렸고 엄마는 거친 숨을 반복해서 내쉬더니 끝내 저와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던 것 같은 눈빛을 보내셨는데 헐떡거리기만 하셨던 엄마의 마지막 말은 끝내 듣지를 못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장례는 진행이 됐고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하염없이 오열을 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암은 엄마의 건강을 순식간에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괴로움의 눈물을 계속해서 쏟아내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왔어요. 일부러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제 앞에 나타난 그들이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리자 시모가 그런 저를 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하나의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걸 본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왜? 놀랬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이거 장모님이 나한테 직접 남기신 영상 유언이야. 힘든 몸인데도 당신과 내가 잘 지내길 바라셨는지 영상 유언을 남기셨다니까. 믿기지가 않지? 나도 장모님이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꿈에도 몰랐다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줄까?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 90억을
사위는 나한테 전부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잖아. 이거 하나로 모든 상황 해결됐지?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집에는 언제 왔다 간 거야? 내가 거의 매일같이 집에 붙어 있었는데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엄마 집에 들어갔던 거야? 무슨 말인지 나는 잘 모르겠네. 이거 장모님이 직접 보내주신 파일이라니까. 여기에 내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걸 시키겠어? 사경을 헤매시는 장모님한테 이런 걸 강요하는 건 정신 나간 놈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너도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나는 어떻겠냐? 지금 이 상황이 꿈만 같다고. 그러니 처음부터 누가 욕심을 부리래? 네가 최대한 좋게 해결하려 했다면 사돈이 내 아들에게 전 재산을 전부 통째로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진 않았겠지. 니들이 저지른 계획이잖아. 우리 엄마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동했을 것 같아? 니들이 그 영상 조작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이리 내놔. 그거 가져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어차피 원본은 따로 있거든. 영상 유언이 제일 확실한 거 알지? 너는 법정에서 나한테 지게 되어 있다니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걸 본 저는 입을 다물질 못했어요. 누가 봐도 엄마인데 말도 안 되는 유언을 영상으로 남겨두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한테 강압적인 영상의 유언은 법적으로 채택이 안 되는 거 모르냐고 화를 냈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강압적이 아닌 자의적인 영상이라고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엄마였는데 영상을 힘들게 잊는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엄마의 장례가 끝이 나고 법적 소송이 다시 제기될 때 그 영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더니 90억 재산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되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된 저는 절망스러웠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장례식장에 들이닥친 시댁 식구들은 한바탕 엄마의 유언 영상을 가지고 난리를 친 뒤 장례식장을 나갔는데 그때부터 엄마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어요. 엄마의 재산 90억을 사위에게 남기겠다는 영상 유언은 자의적이 아닌 강압적이라는 걸 저는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없는 틈을 타 남편이 들어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엄마를 일으켜 억지로 영상을 찍게 만들지 않고서야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엄마의 장례를 겨우 끝낸 뒤 저는 서둘러 집 주변 CCTV부터 확보를 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은 뒤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가 누워있던 안방 침대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잠깐 쉬려고 누웠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책장 틈에 비친 반짝이는 물건에 몸을 일으켜 책 한 권을 빼내는 순간 전선들이 책에 달라붙어 따라 나왔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책을 펼치는 순간 소형 CCTV가 책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줄을 따라가 확인을 해보니 책장 및 서랍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있었는지 기계가 작동 중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CCTV 녹화 중지 버튼을 누른 뒤 외장 하드를 컴퓨터에 연결해 녹화된 영상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장면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네요. 엄마, 빨리 들어와. 시간 없어. 최대한 서둘러 끝내고 돌아가야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 아마 나를 소송 걸려고 주변 CCTV는 다 찾아볼 거야. 그럼 이 유언 영상이 강압적이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럼 반대로 엄마랑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안 된다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고. 걔 성격이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데 영상 유언 보자마자 자의적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단서를 찾아내려 노력할 거야. 그래서 내가 중국집 배달부처럼 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들어온 거라고.
엄마는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제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엄마, 일단 장모님 좀 일으켜 세워봐요. 빨리요. 사돈, 정신 좀 차려봐요. 지금 상당히 몸이 힘든 거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힘들어도 좀 일어나 봅시다. 장모님, 정신 차리세요. 정아가 금방 돌아올 텐데 그 전에 빨리 찍어야죠. 장모님, 제 말 안 들려요? 마지막 힘을 쥐어짜라니까요. 자, 저 좀 보세요. 정아가 지금 임신했어요.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 거예요? 저희가 이혼했으면 좋겠냐고요. 저 나쁜 놈 만들지 마세요. 장모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정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지우라고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장모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에 따라 정아와 제가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 재산 90억 사위에게 남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가급적이 아닌 자의적인 영상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 앞으로 정아한테 좋은 남편이 되어줄게요. 하지만 따라주지 않는다면 정아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시간 없어요. 엄마는 그냥 촬영만 하고 있어요. 내가 편집하면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장모님, 정신 차리라니까요. 진짜 이 노인네가? 갈 때 가더라도 나한테 90억은 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유언을 남긴다고 니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 줄 아냐고? 그리고 내 딸이 임신했다고? 어디서 거짓말이야?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따가 물어보면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장모님이 떠나고 난 뒷일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90억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이혼 안 해줄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장모님이 지금 당장 자의적인 영상 유언을 남겨줘야 정아 목숨을 보장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정아도 장모님들을 따라가게 만들어 줄까요? 90억이 손에 들어오게 생겼는데 우리 가족이 지금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 큰 돈을 줄 수 있다는데 뭔 짓을 못해? 답답한 노인네야. 그냥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데 죽기 전까지 고집 부릴 거야. 당신 딸까지 잘못되게 하고 싶지 않으면 눈 딱 감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90억이 당신 딸 목숨값이라고 생각해. 그럼 마음 편하잖아. 눈이라도 편히 감아야 되지 않겠어? 엄마가 설치해둔 CCTV에 담긴 녹화된 영상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엄마가 눈을 감은 이후에 저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결국 남편이 시키는 대로 영상 요원을 찍게 되었네요. 하필 그때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던 건 어떤 남자가 차량을 빼다가 제 차를 긁어버렸다는 전화를 받아 잠시 자리를 비웠던 건데 그것 또한 남편이 계획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지도 않았었는데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기 위해 온갖 안 좋은 말들로 엄마를 압박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엄마가 남편과 시모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시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네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 저는 오열을 했고 두 모자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과 소송 준비로 변호사를 만나고 정신없을 때 엄마가 남편과 시모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걸 몇 번 봤었는데 제가 너무 많은 일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겹치다 보니 또 다른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싶지 않아 지켜보기만 하다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엄마의 방에 CCTV를 설치해 둔 거라며 두 모자의 수상한 움직임에 무언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안방에다가 CCTV 설치 기사를 불러 도움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엄마의 신중한 행동으로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정신 차리기도 힘든 엄마를 상대로 무력을 행사했고 엄마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괴로운 상황들을 이겨내가며 떠나셨던 거였어요. 그때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다가 못했던 걸
엄마가 떠난 이후에 알 수 있게 된 거였죠. 한참 동안 오열을 했고 저는 곧장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던 담당 경찰에게 엄마가 녹화해두었던 CCTV를 보여주었고 결국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들에게 연행이 되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는 힘겹게 목숨이 붙어있는 환자에게 강압적인 유언의 압박을 강행했고 거기에 더해 물리적인 행동을 저지른 남편과 시모가 병으로 자연사한 게 아닌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단명한 거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법적 적용이 된다면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 남편과 시모는 엄마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은 물론 환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자신들의 이득만을 생각해 생명이 위험한 환자에게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강압과 물리적인 행동으로 결국 수명을 단축시켜 세상을 떠나게 한 잘못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들이 괘씸해 남편은 징역 15년, 시모는 징역 13년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곧 숨이 멎게 될 사람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형벌이라고 되려 큰 소리를 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던 남편은 재판장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 판사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8년형으로 형을 늘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남편은 피를 토할 정도로 오열을 했고 그제야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엄마와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고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에 조금의 선처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모자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법으로 처벌을 받아 두 모자는 징역을 살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들로 인해 받았던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고 하지만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저 혼자 감당해야 될 아픔이 너무 커서 힘들게 이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뭐길래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90억의 건물은 처분하고 재산의 일부를 엄마와 똑같이 암투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싶어 기부를 했어요. 저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저로 인해 삶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기 위해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오늘따라 저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엄마가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